안녕하세요. 고구마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녹화를 하긴 했는데 화면을 체크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다 보면 많이 잘려서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가지고 그걸 올리기는 좀 듣는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삭제했어요. 항상 애들 뭐 공부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위주의 내용을 올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할까 하고 이제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좀 만드는 거 이런 걸 보면 시청률도 많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걸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는 볼게요. 이제 얼마 전에 새해였잖아요. 1월 1일. 그래서 이제 애 아빠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장난으로 어, 먼저 저한테 돈을 얼마 줄까? 이런 거예요. 새해 돈. 그래서 됐어. 그런 돈 필요 없어. 더 큰 돈을 줘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았는데 얘 방에 먼저 가서 애 아빠 목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어, 아빠가 5천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길래 저 사람 또 장난을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와갖고 5천만 원 줄게 이러는 거여서 다 됐거든. 이제 그랬어요. 정말로 그 돈을 줘야지. 막 그러니까 왜 5천만 원이냐 하면서 5천 원하고 만 원을 준 거예요.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여기 앞에 그 돈이 있어요. 5천 원하고 만 원을 이렇게 준 거여서 5천만 원이야 이러고 준 거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러면서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한편으로 예전에도 이런 장난을 좀 쳤어요. 12,000원 주면서 2천만 원이야 이러고 그래서 좀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마음 먹기 달린 거잖아요. 정말 5천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이 15,000원 갖고 쓰라고 그냥 커피 마시거나 뭐 이렇게 밖에서 가볍게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야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돈이라는 값어치는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돈이 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커피값 뭐 이제 간식값 정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호텔만 가도 커피값이 비싸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돈이라는 거는 이것도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돈이라는 거는 많아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적으면 적고 왜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는 말도 있고 이 욕심이란 거는 딱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난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은 조금 더 갖고 싶어 한 게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은 난 이 정도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또 더 큰 걸 원하고 이게 거의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러면 많으면 쓰는데 제약도 별로 없고 또 좋은 일을 할 때도 쓸 수도 있고 근데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돈이 많아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그래서 TV에서도 이제 불우하고 아픈 사람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정말.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저도 그런 방송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도 하고는 싶은데 이걸 매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잠깐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한 번 하면 쭉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재작년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좋은 일 한다고 기부를 했는데 그걸 나쁜 데 쓰고 자기들이 그냥 꿀꺽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거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가서 이제 여건이 허락되고 뭐 신체적으로 허락이 되면 가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 뭐 이게 진정한 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병원비 약값 들어가니까 그분의 마음도 이해도 되지만,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솔직한 방송을 하는 그게 컨셉이기 때문에 제 감정을 숨기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새해에 이제 돈이 정말 로또라도 당첨돼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게 있죠. 저는 우선 집 사는데 요즘 집값들도 뭐 떨어졌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살아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 솔직히. 그리고 뭐 분양받았고 살았으면은 뭐 올랐겠지만, 저는 한참 집값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산 거여가지고, 그러면서 또 오래 살아서 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로또가 되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상상하는 거 좋잖아요. 상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허망하지만.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가끔 상상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상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아마 신년이라고 로또를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산다, 그럼 당첨이 된다, 그러면 집 사는데 보태고, 또 아니면 이제 금액에 따라 좀 틀리겠죠. 아니면 차를 좀 오래 써가지고 솔직히 바꿔야 되는데 그냥 써요. 근데 우선 중요한 게 바꿀 여력이 우선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 저희 딸 뭐 옷 투정을 하니까 옷이라든지 뭐 또 학원 같은 거, 또 어제도 보니까 학원 가면서 갑자기 뭘 결제를 한 거예요, 서점에서. 그래서 책을 또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교재 같은 거 살 때, 또 애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이제 요즘에 막 애가 독서실 다니면서 카드를 쓰니까 제가 알뜰하게 쓰라고, 그러니까 엄마 나 밥 먹을 때도 카드 덜덜 하면서 뭐 사 먹어 이런 거여서, 먹는 거는 솔직히 저녁으로 먹는 거는 별로 안 비싼 걸 먹었는데, 애들 간식이라든지 뭐 음료수 산다고 편의점 가면 금방 6천 원 돈 이상 나가는 거예요. 밥값은 이제 저희 딸이 맛집을 알았다, 싸고 맛있는 집을 알았다 그래갖고 PC방 가가지고 음식만 먹고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좀 짠하고.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좀 빠듯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것이 좀 희망이, 이런 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솔직히 로또는 잘 안 사요. 이 로또가 맞나? 그냥 로또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그 돈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사게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저번에 한번 좀 좋은 꿈을 꿨는데, 그 아이 아빠가 사지 말라고 해서 또 안 산 것도 있고, 또 예전에는 좀 좋은 꿈을 꿨는데 하고 이제 살려고 하니까 애 아빠가 그냥 갖고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기 맘대로 사냐고, 내가 내 꿈을 꾸었는데 내가 번호를 맞추든지 내가 사야지 왜 당신이 가고 얼마 이상 사갖고 왔냐고 내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얼마 안 되더라도 왜 기다리는 행복감 때문에 이 로또를 한다잖아요. 근데 저는 실망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라지는 않았지만 안 될 건 알았지만 그래도 나름 맞춰보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군것질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희 동네에도 약간 로또 당첨이 뭐 확률이 높은 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토요일 날 그 오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 줄 서갖고 로또를 사갖고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야지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5천 원인가 됐는데, 아주 예전에 저가 한 게 아니라 애 아빠가. 근데 이걸 다음에 바꾸면 된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번호도 지워져 날라가고 그래서 꽝돼 버린 거고 그런 적이 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해봤자 뭐 5천 원, 뭐 3천 원, 뭐 이러겠죠. 뭐 10,000원 단위, 뭐 50,000원 단위, 뭐 이런 거 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 망상, 공상하기 좋은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되면 좋긴 하겠죠. 하다 못해 뭐 얼마만 떨어지면은 뭐 어쩌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꿈이죠, 꿈. 그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뭐 허황된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꿈. 그래도 뭐 되면은 좋겠다라고 한순간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당첨이 됐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망감도 크다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불우이토끼 한 거라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면서 불우이토끼 한 거지라고 저 몇 번 산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앞에 부분에 좀 무거운 주제로 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솔직히 답이 없고 저의 하소연을 하듯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방송, 유튜브, 뭐 뉴스 이런 인터넷 글귀 이런 걸 보면서 나름 좀 조합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딱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각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겪어봐야 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저희 딸의 고등학교도 좀 말 그대로 수업을 좀 힘들게 가는 학교는 여전히 맞고요.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저희 딸이 치료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선택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래요. 나라에서 애들 갖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체계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바뀌는 거는 좀 그래요. 아무리 교육이 이렇게 미래를 좌우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지만 너무 이게 줏대 없이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그 바뀌는 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아무리 시간을 줘도 2, 3년, 뭐 그러고 1년. 그러면 그 유예 기간이라는 게 솔직히 짧잖아요. 고등학교 선택도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좀 했는데 또 이런 것 가능성도 있어서 했는데 또 지금은 또 그렇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 이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게 가능하죠. 뭐 중학교 1학년도 조금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솔직히 책도 자주 바뀌었고 뭐 똑같은 책을 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맞게끔 애들 현실에 맞게끔 학교 생활에 맞게끔 가야지 공교육 살린다고 해놓고는 사실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모든 부모님들도 대부분 공감하실걸요.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사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면 애들을 특히 어렸을 때는 어디에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학원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또 애를 케어할 수가 없고 애를 돌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더 살겠다고, 살 길이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도 어렸을 때는 얘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얘를 데리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학원을 보내는 그런 엄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도 백년지기란 말도 있듯이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옛날에도 학원 다니는 애들 과외하는 데도 있었어요. 금지를 해도 다 숨어서도 해요. 다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공부할 애들만 공부를 좀 시켰잖아요. 아니면 아주 떨어져가지고 좀 정말 좀 이렇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 좀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있었는데 요즘 솔직히 거의 다 시키잖아요. 거의 다가 안 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더 적을걸요.
그래서 이 사교육이라는 것도 저번에 말한 이야기 중에 노후 준비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사교육비. 애들 키우는 거죠. 애들 키우는 게 제일 많이 드는 게 사교육비거든요. 학원비, 과외비, 또 뭐 애들 뭐 책값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뭐 나중에 애들 뭐 옷 같은 거 뭐 어떤 옷도 애들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브랜드 메이커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옛날에 비해서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정말 많이 들어요. 뭐 대학교 등록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들 때가 초등학교.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막 여러 가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막 이것저것 시킨단 말이에요. 뭐 예체능 기부터 시작해서 공부에 관련된 거.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중학교 때 시키는 엄마들도 많죠. 그 선행, 뭐 과외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그 다음에 대학교. 근데 나라에서는 애들 사교육비가 한 달에 얼마, 이거는 맞는 말 아니에요. 다 틀려요. 거기 공을 더 붙이던지, 하여튼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방과후에 관련된 걸로만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방과후는 한 번도 안 시켰거든요. 초등학교 때 딱 겨울방학 때인가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저희 딸이 컴퓨터를 한번 뭐 다이어리인가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딱 한 번 가보고 안 다녔어요. 그냥 학원을 다닐 거면 뭘 배우고 싶으냐 학원으로 보냈지. 방과후는 솔직히 제가 볼 땐 좀 별로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냥 시간 때우는 시기 좀 많고 그냥 커리큘럼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원이라는 거는 입소문 때문이라도 애들 오게 하려고 그렇게 좀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학원도 보면 길게 다니게 하려고 좀 많이 빼요. 그러니까 약간 반복을 많이 시키는 식으로 여러 번 돌리는 식으로. 그래서 특히 영어는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학원이라는 자체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짧게 끊는 게 아니라 길게 가려고 어디든지 다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똑똑하게 잘 선택하시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고 제가 이제 여기 좀 웃긴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켰지만 어찌됐건 마음 많은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거니까 5천원하고 만원 하면 15,000원이지만 5천만원 이런 것처럼 웃기지만 마음이라도 부자 되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글을 올렸어요. 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 없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좀 역발산으로 해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만 마칠게요. 사랑합니다. 안녕.